안녕하십니까. 코드라이빙 코디자동차 진단평가 대표 장동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차량의 사고 그리고 단순교환 무사고,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고차를 구입을 하러 가게 되면 그 전에 엔카라든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단순교환 무사고 그리고 사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아니, 사고면 사고지 단순교환의 무사고는 무슨 의미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명확하게 저희 코드라이빙에서 단순교환 무사고가 무엇이고 사고 차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단순 교환 무사고와 사고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차량에 대한 구조부터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유닛, 하나의 프레임으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레임 위에 펜더라든가 도어라든가 후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볼트를 접합해서 붙여버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차량은 하나의 큰 프레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붙여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뼈 위에 근육이 있고 살이 있고 뭐 이제 그렇게 되듯이 차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골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위들을 접합을 시켜서 이렇게 완성된 차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앞부분, 옆부분, 뒷부분에서 단순교환 무사고는 무엇이고 사고는 어떻게 해야 사고 판정이 되는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쪽 부분부터, 차량의 앞쪽 엔진룸부터 시작해서 과연 어떤 부분에 교환이나 사고가 났을 때 단순교환 무사고 판정을 받고 사고 판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량의 용어들은 진단 평가를 함에 있어서 쓰는 용어를 말씀드린다는 점. 보통 우리가 이거를 뭐 본네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후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후드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트들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볼트들이 체결이 되어 있고 저 안쪽에도 볼트가 체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볼트 부분 체결 같은 경우에 교환이 되고 사고가 나서 교환이 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단순 교환 무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체 유닛에 포함되지 않고 차체 유닛에 볼트를 조립해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후드 같은 경우가 만약에 X라는 교환이나 W라는 판금의 표시가 돼 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이건 단순 교환 무사고 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차량의 옆면인 휀다, 우리가 이것을 휀다라고 부릅니다. 앞에는 범퍼가 있고 옆에는 바로 휀다가 있는데, 휀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볼트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볼트 체결.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여기에도 볼트가 있는데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쪽 부분 볼트가 체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렇게 앞쪽에 볼트로 기본적인 차체 유닛에 차를 접합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단순 교환 무사고, 휀다를 교환한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앞쪽에 라지에이터 서포트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 부분이 엔진 바로 앞에 여기 라지에이터가 있어요. 라지에이터 있고 바깥에 이제 팬도 보이는데, 이 라지에이터를 감싸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전체적인 부분을 라지에이터 서포터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라지에이터 서포터도 이렇게 다 볼트, 볼트로 체결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쪽에
네, 볼트로 체결이 되어 있고, 안쪽에 또한 여러 가지 볼트로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푸르고 작업하는 작업. 그러면 이것 또한 만약에 작업이 들어갔다 그러면 라지에이터 서포트를 교환한 단순 무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에 우리가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사실은 범퍼예요. 여기를 우리가 범퍼라고 하죠. 범퍼, 여기 쭉 연결되어 있는 곳 범퍼. 요즘은 이제 제 차 같은 경우도 지금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 기능 있고 뒤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요걸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사실은 범퍼가 깨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범퍼만 교환해도 요새는 돈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차들이 많아요. 하지만 범퍼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앞면에 장착된 범퍼는 10번을 가든 100번을 가든 이것은 어떤 그 뭐 단순 교환 무사고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가벼운 접촉 사고 시에 우리가 범퍼 작업들 같은 경우엔 뭐 간단하게 도색 작업, 덴트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설령 범퍼가 반파가 돼서 깨져서 갈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순 교환 무사고 쪽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쪽 부분에 단순 교환 무사고, 후드, 펜다, 라지에이터 서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앞쪽 부분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수리가 들어가야 사고차로 판명이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의 가장 중요한 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커버가 덮여서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휠하우스라고 불러요. 휠하우스. 보통 휠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바깥쪽에 이 안쪽부터 해가지고 쇼바라든가 밑에 뭐 여러 가지 그 현가장치들, 그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서 그 부분을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휠하우스라고 해요. 하우스. 그래서 이 부분에 작업이 들어갔다 그럼 이제 사고차로 판명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펜다를 또 펜다 안쪽에 있는 거를 요 부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인사이드 패널. 인사이드 패널도 차체이기 때문에 요것이 작업이 들어갔다 그럼 요것도 사고차로 우리가 등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쪽에서 휠하우스와 인사이드 패널이 작업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고차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우리 화면에는 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담아보면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한 이 프레임이 있어요. 이 프레임, 쇳덩어리로 된 프레임인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크로스 멤버하고 그냥 멤버로 구성이 되는데, 이 멤버가 우리가 우물정자로 되어 있어요. 우물정자로 되어 있어서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그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나서 이 멤버를 갖다가 땜질을 한 적이 있거나 작업을 한 적이 있거나 교체한 적이 있다 그럼 이 사고는 엄청나게 큰 사고죠. 이 멤버는 라지에이터 서포트 그 앞쪽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멤버를 작업했다는 건 이게 차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죠. 사고가 나서. 그러면은 서포트 갈리죠. 뭐 당연히 범퍼는 갈리게 되고, 그리고 이 멤버가 압축이 돼 보니까 그러면 이제 멤버 자체를 건드리면 이것도 사고차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의 사고 유형은 어떻게 되냐? 인사이드 패널, 요 인사이드 패널, 그리고 휠하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멤버, 이 세 가지가 작업이 됐을 때는 사고차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쪽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쪽에 교환에 대한 표시가 있을 때 단순 교환 무사고라고 하면 펜다, 후드, 펜다, 그리고 라지에이터 서포트, 이 세 가지는 교환이 되긴 했지만 무사고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 교환 무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차가 안쪽에 인사이드 패널, 휠하우스, 멤버 이렇게 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사고차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량의 옆면을 또 보면서 옆쪽 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옆면에 대한 사고가 있었을 시 어떤 것이 단순 교환
무사고로 판정이 되고 어떤 것이 사고로 판정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 도어, 여기가 앞도어, 뒷도어, 그리고 이제 사이드 실이라고 밑쪽에 여기를 우리가 사이드 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가 A 필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것을 B 필러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쪽 부위를 우리가 C 필러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단순 교환 무사고, 도어가 사고가 나서 교환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여기 볼트 체결이 되어 있어요. 심지 볼트 체결되어 있고 안쪽으로 다 볼트 체결이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다 볼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어 같은 경우도 단순 교환 무사고, 도어가 사고가 나서 갈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단순 교환 무사고로 판정이 되고요. 자, 똑같이 뒷도어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옆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사고차로 판명이 되느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필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차체에 필러에 만약에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 차는 사고차로 등록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필러를 쭉 보고 계시는데요, 필러에는 스팟이라고 하는 접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빵빵빵빵 하고 잘 뚫려 있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과 바깥쪽을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작업을 했을 시에, 이 부분을 작업을 했을 시, A 필러 마찬가지고 B 필러 마찬가지고 C 필러 마찬가지고 작업을 했을 시에 우리가 사고차로 판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러를 쭉 보시면 지금 우리 화면에 나타내듯이 아주 선명하게 스팟 자국이 남아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그런데 만약에 이 필러가 작업이 됐으면 이 스팟이 이렇게 선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중간에 땜질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사고가 나서 작업을 했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차량의 뒷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차량의 뒷편에서 어떤 부분은 또 단순 교환 무사고고 어떤 부분은 작업이 됐을 때 사고차로 등록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우리가 트렁크 리드라고 합니다. 트렁크 리드.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문이 열리겠죠. 어쨌든 SUV든 승용차든 똑같이 볼트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트들로 체결이 되어 있어서 요것도 교환이 사고가 나서 교환이 이루어지거나 작업이 이루어지면 단순 교환 무사고로 판정을 받게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앞도어와 뒷도어 필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뒤쪽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게 뒷텐더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 평가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쿼터 패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쿼터 패널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앞에 휀다는, 우리가 운전석 휀다는 볼트로 조임을 했었잖아요. 볼트로 조임을 한 게 흔적이 나지만 뒤에 쿼터 패널은 보시면 차체로 스팟으로 빵빵빵빵빵 하고 찍었습니다. 이렇게 틀리죠. 그래서 이거는 볼트 체결이 아닌 스팟으로 찍어서 차체를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스팟으로 다 접합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쿼터 패널이 판겁을 하든 교환을 하든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로 판명이 됩니다. 쿼터 패널 사고. 쉽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볼트 체결은 단순 교환 무사고, 근데 차체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사고 시에는 사고차로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의 말미에 왜 사고차를 사시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리어 패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트렁크 플로어까지는 지금 제 골프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그 트렁크 플로어도 작업을 하면 우리가 사고차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리어 패널까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어 패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뜯어보면, 자,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합이 되어 있죠. 스팟으로 똑같이 이렇게 여기 스팟 자국,
보이시고 이게 스팟으로 쭉 해서 접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어 패널 자체도 만약에 범퍼가 깨져서 안쪽으로 더 밀고 들어와서 리어 패널까지 판금이나 뭐 교환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차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우리가 단순 교환 무사고는 이 부분밖에 없어요. 트렁크 리드. 여기는 볼트 체결이 된 트렁크 리드만 우리가 단순 교환 무사고 V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쿼터 패널, 우리가 나머지 쿼터 패널과 리어 패널이 작업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차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구독자분들, 오늘 우리가 단순 교환 무사고에 대한 부분과 사고에 대한 부분, 어느 부위가 작업이 되고 교환이 됐을 때 우리가 단순 교환 무사고라고 하고 사고 차량이라고 하는지 어느 정도 좀 명확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진단평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님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팁 하나는 뭐냐면, 사고 차량 같은 경우엔 어쨌든 데미지가 좀 컸기 때문에 차체를 갖다가 수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체에 우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정밀한 하나의 집합체죠. 우리가 보면 기계공학의 완성체가 자동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미지가 그만큼 크게 먹어서 사고차로 등록이 되면 서로 맞물려 있는 그 부품들이 어딘가는 모르게 어그러질 수 있고 틀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정교하게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장에서 처음에 완성품으로 나올 때 그 볼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 체결 부위들을 아주 단단하고 적합하게 다 체결을 했는데 어쨌든 푸르고 또 땜질을 했던 그런 현상들이 사고차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상으로 보면 사고차로 등록된 차량들, 쿼터 패널이 먹었던가 우리 앞쪽에 인사이드 패널, 휠하우스가 먹는 그런 큰 사고들이 있었던 것들은 아무래도 차에 대한 데미지가 더 컸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행을 하다가라도 아니면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면 뭔가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뭐 가격이 조금 더 싸다고 해서 그런 차를 고르시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 교환 무사고, 뭐 도어라든가 휀다 정도 갈린 그런 차량을 고르시거나, 가장 좋은 건 완전 무사고,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중고차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단순 교환 무사고 그리고 사고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사고 차량이 조금은 좀 더 안 좋다라는 게 왜 안 좋은지를 설명을 드렸으니,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차를 고르시거나, 그리고 차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걸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금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그리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우리 코어 드라이빙 시청자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